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오늘 국민의힘은 지지율 20%대가 무너지면서 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후 처음 10%대를 기록한 겁니다. 비상계엄 직후엔 26%, 대선 전까지도 30%를 넘었지만 대선 패배와 잇따른 쇄신 실패로 결국 20%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수 텃밭 대구 경북에서 지지층 이탈이 눈에 띄었습니다. 31%의 지지율로 근소하게 민주당엔 앞섰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2%로 크게 늘면서 대구 경북 응답자 69%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정치를 계속할 꿈을 꾸는 게 가능한지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지지율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처럼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혀 바뀌는 게 없고 김용태, 안철수 등의 혁신이 실패하자 권성동, 권영세 등 기득권 세력이 역공에 나서며 당내 분열도 격화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주변 정리에 나서는 등 당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게다가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마련하기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에 국민의힘은 일단 언급 자체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공세만 이어갔을 뿐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한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에야 기자들 백브리핑에서 짧게 언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송구하다면서도 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 수긍하기 어려움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윤 전 대통령 영장 발부 현장에 아무도 나가지 않는 등 지난 1월에 비해선 완전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급 자체도 아끼고 있는데 이들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란과 윤석열 부부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칫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윤상현과 김선교 두 현역 의원의 원희룡 전 장관 등 당내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의 표적이 되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보복성 수사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앞으로 지금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실제 예상치 못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1번이 될 줄은 아마 다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대응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을 주장했지만 보조를 맞추는 주장이나 공개적인 대여 비판은 나오지 않는 등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당 비주류에선 이참에 털고 가자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에 관여했던 그런 정치인 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지면 윤 부부뿐 아니라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 청구당할 거라고 경고했다며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법 여권은 사필 규정, 단죄의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 집권을 획득한 내란 수괴입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한 일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국민 뜻입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나갔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만 표명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관저를 지켰던 한 의원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잠시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망이 의원들을 향해 좁혀오자 자신들이 계엄의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의 피해자라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개인 발언일 뿐이라며 애써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의 발언과 개인 자격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인적 쇄신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아주 엄격한 그리고 아주 해체 수준의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오늘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비상계엄의 책임을 통감하며 탄핵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는 뒤늦은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